김종현의 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눈길을 뚫고 또 늦지 않게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험난했습니다. 예, 사실. 참 갑자기 또 저녁 때 또 한 번 눈이 쏟아지면서 그렇죠. 많은 걱정을 불러일으켰는데 도로에 계시는 분들도 여유 있게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나성범 선수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예, 메이저리그 포스팅에 나섰던 이 NC의 나성범 선수가 포스팅 실패로 결국 NC로 유턴을 하게 됐죠. 과거 이제 포스팅 실패 사례를 보면 이제 손아섭, 김재환 선수도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나성범 선수까지 해서 모두 다 좌타 외야수들이에요. 그래서 역시 메이저리그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외야수들이 성공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게다가 에이전트가 스캇 보라스여서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안 됐네요. 네, 스캇 보라스 하면은 거물 에이전트죠. 뭐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스타 에이전트고, 뭐 메이저리그에서 보면은 뭐 게리 콜, 뭐 브라이스 하퍼 이런 초대형 계약에 성공한 그런 메이저리그 스타들이 대부분 대다수가 이 보라스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고, 과거에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로 진출할 때도 그 1초 전 합의 계약, 맞아요. 그거를 또 성사시켰던 사람이 또 보라스였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이 나성범 선수가 이제 포스팅 마감 시한 전에 한 일주일 전이었나요? 네. 그때 그 보라스와 가장 또 친하다는 그 미국의 이제 현지 기자가 뭐 약간 좀 정보를 흘린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분석도 사실 있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보라스였지만은 나성범의 계약은 메이저리그 팀과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김하성은 됐는데 나성범은 왜 안 됐나?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 KBO 리그 성적만 보면 오히려 나성범의 타격 성적이 더 좋아요. 타율, 출루율, 장타율 모두 다 앞서는데 나성범 선수 입장에서는 재작년에 당했던 십자인대 부상이 좀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아요. 이때 이후로 이제 작년에 복귀를 했지만 이제 수비랑 주루에서 100% 회복하지 못했다. 라는 판단을 메이저리그에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 나성범 선수가 외야수로 수비를 나선 이닝이 379.2이닝이니까 풀타임으로 환산해보면 42경기만 거의 수비를 나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만 수비를 나선 거죠. 그리고 이제 데뷔 이후에 평균 14개의 도루를 했던 나성범인데 작년엔 3개에 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와 주루에서 좀 문제점이 생겼을 거고, 나성범 입장에서도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NC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나성범이 타격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줬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수비랑 주루에서 나성범에게 무리를 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권희동이라든가 알테어 같은 외야진이 풍부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나성범이 대졸이라는 점, 그리고 처음에 입단을 했는데 NC가 신생팀이라서 1년간 퓨처스 리그에서 뛰었다는 점, 이 점 때문에 늦게 이제 진출을 했다는 점이 여러모로 좀 아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현호 PD가 약간 기록적인 면에서 많이 좀 짚어주셨다면 조금 저는 약간 외적인 그런 어떤 이 요소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메이저리그 각 구단들의 지갑을 많이 좀 닫게 하는 그런 좀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나성범 선수가 89년 10월생, 우리 나이로 33살입니다. 김하성 선수가 94년생이고요. 이 당장의 어떤 즉시 전력감뿐만 아니라 가능성까지 봐서 김하성 선수가 그래도 조금 메이저리그 각 구단들한테 많이 어필이 됐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나성범의 이 경쟁력이 조금 이 김하성에 비해서 아쉬웠다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아까 좌타 외야수들이 공교롭게도 많이 진출에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빅리그 진출에 성공했던 KBO 출신 좌타 외야수들이랑도 약간 비교를 해보고 싶거든요. 이 김현수 선수랑 비교를 해보게 되겠죠. 이제 타율과 장타율은 나성범도 밀리지 않는데 문제는 이 선구안입니다. 통상 이제 KBO 리그에서 볼넷 대 삼진 비율을 보면은 김현수가 1.19로 오히려 볼넷이 더 많은 좋은 선구안을 보여주는데 나성범이 0.36으로 거의 삼진의 3배거든요.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타자들을 보면 대부분 삼진이 좀 많아져요. 황재균도 그랬고 특히 박병호 선수가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성범 선수의 삼진 개수에 대한 우려감이 또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무대에서 임팩트가 좀 없었다는 점. 김현수가 올림픽이나 WBC를 거쳤다는 점에서 좋은데 나성범은 아직까지 뭔가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좀 영입을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던 이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상황이 참 나성범 선수를 비롯해서 올해 진짜 좀 발목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네, 뭐 일본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메이저리그에 지금 연이어서 지금 2명이 진출에 실패를 했거든요. 이시카와 하루키라든가 뭐 투수 이 스가누 도무유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 가능성이 있다. 조세이도 있었다고 하고. 네, 그래서 미국을 또 건너갔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메이저리그 결국 진출에 실패하고 원소속 팀 요미우리와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 스가누 선수가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영향이 심화되는 상황인데 메이저리그 동향을 살펴본 결과 올 시즌에도 요미우리에서 뛰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 상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나성범 선수는 다시 도전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내년을 이제 완주하게 되면은 FA 자격을 획득을 하게 되잖아요. 앞서 말했던 이제 그 수비랑 주루 부분에서 이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에게 이번 시즌에 좀 자신감을 심어준다면은 김광현 선수가 수술 이후에 또 확신을 심어주면서 메이저리그 갔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년 시즌 나성범 선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은 다시 또 이제 FA로 가게 되면은 뭐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줄어드니까 좋은 오퍼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성범 선수가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 소감을 잠깐 밝힌 게 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요 대목이 조금 저는 나성범 선수의 어떤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새벽에 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미국에 갔다가 귀국을 해서 현재 이 자가격리 2주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잘 추스른 다음에 다시 이 좀 시작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꼭 보고 싶네요. 이 와중에 그 남몰래 웃고 있을 또 그 사람들이 있다면 NC 구단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제 뭐 디펜딩 챔피언이잖아요. 그 와중에 나성범이라는 프랜차이즈 스타의 유출은 아쉬웠을 텐데 이제 나성범 선수가 이제 합류를 하면서 대권을 다시 지킬 수도 있게 됐고 나성범 입장에서 일단 올해 연봉킹을 노려볼 만한 게 예비 FA 신분이죠. 그리고 이제 우승 프리미엄도 있고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이제 연봉을 통해서 좀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C의 상황이 이제는 조금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뭐 작년에 이 나성범 선수가 연봉이 깎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지난 시즌에 어쨌든 우승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거기에다가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감안을 하면은 충분히 이 나성범 선수의 면을 어느 정도 세워주는 그런 어떤 이 계약 그런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NC의 이 향후 행보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나성범 선수의 올해 메이저리그 도전은 마무리가 됐고 남은 건 양현종 선수죠. 네, 지금 그 FA 자격을 얻은 상황이죠. 양현종 선수가. 그래서 이 메이저리그 도전에 진출을 지금 선언을 한 상황인데 따로 협상 마감 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이달 20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 8일 정도 남았죠. 20일까지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뭐 20일까지 한 1월 중순까지는 결정해 놔야 새 시즌 준비가 가능하잖아요. 에이전시 대표인 최인국 스포츠스타 대표도 인터뷰에서 1월 중순 정도에 결정하고 이 기아 타이거즈로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스프링 캠프가 2월 1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연봉 협상을 해야 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열흘 전에는 스프링 캠프 떠나기 열흘 전에는 이제 양현종 선수가 거취를 결정해야 연봉 협상 끝내고 스프링 캠프에 맞춰서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현종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일본 투수 스가노 메이저리그의 무산이 호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스가노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사하무라상을 수상했던 아주 에이스죠. 그렇죠. 일본에서 참 이 네로라 하는 그런 어떤 간판 투수였고 스가노가 메이저리그를 진출한다고 했었을 때 사실 양현종 선수가 조금 가려져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워낙에 스가노의 가치를 미국에서도 많이 또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일본 잔류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렸던 양현종 선수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도는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메이저리그 직행이라는 조건을 양현종 선수 쪽에서 지금 내건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을 찾는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메이저리그 각 구단들의 상황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남은 한 8일 정도의 시간 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류현진 선수랑 김광현 선수는 국내 훈련 시작했다고요. 류현진이 6일부터 제주도에서 장민재, 김진영, 이태양 하나 출신 후배들하고 훈련하고 있는데 이 김진영 선수 인터뷰가 좀 재밌었어요.
뭐 장난을 많이 치는 형인데 운동할 때는 진지하다 하면서 훈련하는 메이저리그식 디테일과 강도를 옆에서 배우고 있고 류현진도 이렇게 집중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다 그러고 김광현 선수는 이 SK시절 트레이너로 있었던 트레이너를 통해서 롯데 2군인 김해상동에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서 롯데가 이번 시즌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좌완투수가 좀 부족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입단한 김진욱이라든가 이런 신인들이 김광현을 보면서 좀 많이 배웠으면 하는 또 바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참 서로 선순환을 해주면서 많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메이저리그 이슈들 어떤 게 있나요? 요즘 메이저리그에서는 파인타르 사용에 관한 좀 의혹들이 많죠. 현지에서 이제 그 이물질을 공에 묻히는 경우인데 현지에서 공인구가 변경돼서 어쩔 수 없이 썼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보시면은 그 옷이나 글러브나 모자 이런 부위에다 몰래 묻혀놓고 쓱 닦아서 이렇게 쓰는 장면들이 많이 포착되거든요. 예. 재밌는 게 투수들도 많이 하는데 포수들도 가끔씩 이렇게 해서 준대요. 그래서 그 세인트루이스의 그 김광현의 파트너 몰리나 선수가 파울볼이 프로텍터에 맞았는데 붙어가지고 이게 공이 안 떨어진 거예요. 꼼짝없이 들켰다 약간. 그럴 수도 있군요. 네, 그런 이슈도 좀 있었고. 끈끈이 주걱인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 팬들에게는 슬픈 소식도 있었는데 박찬호의 양아버지다 이렇게 불렸던 라소다 전 다저스 감독이 별세했죠. 네, 토미 라소다 전 LA 다저스 감독이 93세 일기로 지난 9일에 별세했습니다. 1976년부터 다저스 사령탑으로 부임을 해서요. 96 시즌까지 21년 동안 다저스를 지휘를 해서 월드시리즈 2차례 정상에 다저스를 올려놨고 또 올해 감독상 내셔널리그에서 이 두 차례 이제 받기도 했고 이러면서 메이저리그 명장으로 이름을 떨쳤죠. 뭐 한국에서는 이 박찬호를 발굴하고 또 지도하면서 이 박찬호 선수가 당시에 뭐 양아버지로 이렇게 뭐 모시기도 했던 그런 어떤 이 은사였고. 이 묘비명을 미리 이제 세워놓은 게 있어요. 이 다저스 구장은 그의 주소였다. 그러나 모든 야구장이 그의 집이었다. 그는 야구를 사랑했다. 이 세 마디만으로도 이 라소다 전 감독이 참 어떤 사람인지를 잘 표현한 것 같고요. 현재 그 메이저리그에 남긴 유산에 이 많은 그 미국 야구계가 애도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KBO 리그를 얘기를 해보면 지금 연봉 협상이 한창 진행된 중이겠네요. 그렇죠. 뭐 키움의 이정우 선수가 5억 5천만 원으로 5년차 최고 연봉 경신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전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키움의 서건창이 자기 연봉을 스스로 깎아달라는 협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번에 새로 도입된 FA 등급제 때문에 내년 연봉을 줄여서 등급을 차라리 B등급으로 낮춰야 나중에 이제 협상에 가서도 원소속 구단과도 유리하고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도 조건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이번에 한현희 선수도 동결이 됐고 이런 걸 보니까 새로운 FA 등급제가 앞으로 이 연봉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FA 시장에서는 두산이 잡을 선수들은 확실히 잡고 가는 분위기네요. 네, 허경민과 정수빈에 이어서 김재호 선수가 또 이 총액 25억 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2016년 12월에 개인 첫 번째 FA 자격을 얻고 이번에 두 번째 FA였는데 뭐 여기서도 나름대로 김재호 선수나 두산 모두 윈윈했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주전급 내부 FA 7명 중에서 지금 3명을 붙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전력 누수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제 두산의 남은 내부 FA 중에서는 투수 유희관, 이용찬 선수가 미계약자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짚어볼 만한 소식이 있을까요? KT 주건 선수가 이제 연봉 조정 신청을 해서 2011년 이대호 이후에 10년 만에 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게 총 20번 열렸는데 한 번 2002년 LG 류지현을 제외하고 모두 구단이 이겼어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이승용 단장이 인터뷰에서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좀 우려된다. 그냥 선수는 당연히 자기 권리를 행사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과거 선수협 때 있었던 보복성 조치라든가 선수에게서 이런 나쁜 영향이 있지 않았기를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있다면은 또 한화의 이 카르로스 수베로 감독이 어제 입국을 했죠. 그랬는데 이 가족과 함께 입국을 했는데 이 입국 검사를 하는 도중에 이 체온 측정에서 이 수베로 감독의 이 부인의 체온이 조금 높게 나왔었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좀 한화 관계자들을 긴장케 했다고 하고 이 키움 같은 경우는 아직 새 감독 소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는 15일에 대표이사가 취임을 하면 다음 주 내로 신임 감독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다가 외국인 타자도 아직 빈자리이거든요. 누굴 영입할지 이것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한화 수베로 감독은 에피소드로 끝났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가 실제로 배구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볼게요. 정필
PD의 깊은 내공, 김 기자의 비하인드 스토리. 배구 이야기는 KBS 1라디오 스포츠에서 배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저 한유미도 듣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정 PD와 김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자 배구 흥국생명에게 코로나 변수가 생겼어요. 네, 흥국생명의 새롭게 가세한 외국인 선수죠. 이 브루나 모라이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난 그 5일에 입국하기 전에는 현지에서 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국내 우리나라로 이제 입국을 하고 나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 10일에 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고민 끝에 새로 외국인 선수 영입하자 결정한 걸 텐데 큰 차질이 생겨버렸어요. 사실 그 루시아 선수의 부상 회복을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상수라고 봤는데 제가 저번 주에 그 외국인 선수를 맞추긴 했는데 코로나까지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이제 10일에 입소를 했기 때문에 20일 이후부터 합류가 가능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팀 내에서 이제 선수들하고 호흡 맞추고 이런 시간까지 생각하면은 당장 투입하기는 또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바로 경기에 나서긴 힘들 거고 언제쯤 그럼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치료센터에서 20일쯤 나온다고 해도 그렇죠. 뭐 선수들 간의 그런 호흡도 맞춰야 되고 그렇죠. 뭐 전략이나 이런 분위기도 좀 어느 정도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따지면은 빠르면 이달 말 그렇지만은 서두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흥국생명의 또 현재 또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이달 안에는 좀 실전 경기를 치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여자부 판도에 이 사태가 어떤 좀 결과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안 그래도 3일날 이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맞대결도 무산됐잖아요. 이후로 이제 나란히 1승씩을 거두긴 했는데 이 흥국생명과 GS가 나란히 지금 2강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나머지 IBK부터 이제 현대건설까지는 승점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승부는 정말 알 수 없어요. 지금 현대건설과 IBK 경기도 2대1로 현대건설이 앞서고는 있지만 IBK가 4세트 앞서고 있거든요. 이대로 가면 또 풀세트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GS칼텍스로서는 이 시기에 그 빨리 점수를 많이 따라잡아놔야 한국생명과의 1위 경쟁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남자분은 현재 1위 대한항공이랑 6위 삼성화재도 이 두 팀 모두 외국인 선수 없이 경기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대한항공은 안드레스 비에나가 무릎 부상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력에서 빠졌고 또 삼성화재도 이 바르텍 선수의 부진으로 교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항공이 요스바니 에르난데스 그리고 삼성화재는 마테우스 크라우처글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항공 무대에서 활약을 맞습니다. 했던 두 선수가 지금 현재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테우스 같은 경우는 15일에 자가격리가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 다음 날에 이제 우리카드와 경기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경기부터 지금 투입을 시킬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요스바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가격리에서 해제를 하면은 가능한 최대한 이른 시기에 이제 바로 실전에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한항공은 1위지만 2위 KB손보랑 뭐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요스바니 합류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남은 경기가 오늘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도 지금 3세트를 내주면서 2대1로 끌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오늘이 끝나고 15일에 또 KB랑 맞대결을 하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17일 날 격리 해제가 되는 대로 바로 20일 날 OK금융거래과의 경기에 바로 요스바니 선수가 투입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외국인 선수가 없다 보니까 5세트까지 가면 힘이 약간 부족해서 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12월 23일에 그 OK금융그룹과 경기서부터요. 거의 지금 4경기 연속 이 풀세트 경기를 치렀거든요. 공교롭게. 이거 다 졌죠. 네, 그렇게 되면서 거듭해서 이렇게 풀세트 경기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좀 피로도가 많이 컸던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기간 동안에 범실을 대한항공이 37개를 했는데 조금 많은 편이죠. 그중에서 이 정지석 선수가 혼자서 무려 15개의 범실을 기록을 하면서 좀 이 주력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일단은 큰 그런 어떤 상황에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화재는 마테우스가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 아직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은 노려볼 수 있는데 정말 마테우스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부는 여자부랑 다르게 1, 2, 3, 4, 5위까지는 승점 차가 좀 붙어 있어요. 1위랑 5위 차이가 10점밖에 나지 않는데 반대로 5위랑 6위가 13점이나 차이 나고 이 6위가 삼성화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테우스가 정말 쉽게 말해서 하드캐리를 좀 해줘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다른 팀들이 약간 변수가 생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맞아 떨어져야지만 삼성화재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고 본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약간의 경우의 수가 또 들어가야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근데 V리그에서 외국인 선수 제도 도입된 다음에 외국인 선수가 약한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둔 사례는 거의 없지 않나요? 네, 외국인 선수가 사실상 프로배구에서는 절대 전력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거의 전력의 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여자부 최강팀으로 불렸던 흥국생명도 이렇게 지금 흔들리는 상황을 보면 외국인 전력이 비중이 아주 크다는 게 좀 확인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대한항공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풀세트를 계속하면서 승점을 또 이어가고 있고 그렇죠. 차곡차곡 쌓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선두로 올라서 있는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또 흥미롭습니다. 자, 대한항공과 삼성화재가 어떤 또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현재 진행 중인 V리그 경기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여자부 현대건설이 3세트를 따내면서 2대1로 IBK 기업은이 앞서 있는 상황이고 4세트인데 20대 13 IBK 기업은이 많이 앞서고 있거든요. 이대로는 풀세트 갈 것 같고 대한항공은 오늘 이기더라도 결국 또 풀세트 끝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이미 2세트를 내줬기 때문에 현재 4세트에서 13대 9로 앞서고 있지만 이걸 따내고 또 5세트에 가서 힘겨운 승부가 또 예상이 됩니다. 최근 진짜 경기를 거의 풀세트로 하는 게 참 대단합니다. 좀 체력적으로 많이 버거울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의 V리그 어떤 이야기들이 눈길을 끌었나요? 최태훈 감독이 또 이제 작전 타임 어록을 만들어냈습니다. 보통 어록들이 저도 보면서 약간 오그라들기도 했는데 갑자기 그 선수들을 모아놓고 너네 그거 알아? 우린 지금 대단히 잘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약간 그 청춘 드라마에 나올 법한 대사들도 있었고 상무 다시 갈래? 이런 얘기하고 인터뷰에서는 또 우리는 청소년 배구단이다 지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저번 경기에서는 인아웃 비디오 판독 판정에 항의하면서 갑자기 그 경기장에 거치게 샤우팅을 하게 됐죠. 사자후를 뿜었죠. 그렇죠. 사자를 뿜으면서 또 최태훈 감독의 어록과 이 행동이 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성적을 만회하기 위한 또 이렇게 더 보여주는 이런 그런 게 아닌가. 그렇죠. 뭐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거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 주 주목해볼 만한 매치업 짚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4일에 OK금융그룹과 한국전력이 남자부 경기가 아무래도 OK금융그룹은 선두권에 있고 또 한국전력은 중위권에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가려는 그런 어떤 팀이죠. 이 순위 싸움의 분수령이 될 만한 경기고 그 다음 날 바로 또 이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의 경기가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선두 싸움이 벌어지는 두 팀의 경기라는 점에서 흥미를 모읍니다. 저는 내일 있을 이 샤우팅 더비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가 또 이제 고이진 감독도 약간 그 샤우팅으로 유명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클래식 매치라 그래서 굉장히 상위권에 있어야 할 두 팀인데 이번 시즌은 좀 주춤합니다. 그래서 과연 누구의 샤우팅이 더 승리를 거둘지 이제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누가 잘 전달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 누가 어록을 만들지. 그러니까요. 좀 볼거리가 다양하게 퍼져 있는 경기들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좀 들어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